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저녁 6시 53분입니다. 네, 어제는 인프콘 행사가 있었지요. 현장에서 저를 만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참여를 원하셨으나 오시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해서 관련된 후기 및 이제 발표 자료 일부만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곳에 이제 그 공식적인 것은 이제 인프런에서 이제 결국 인프콘 공식 영상들을 나중에 올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그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자세하게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일부만 좀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 소감도 좀 말씀을 해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인프콘 행사에서 그 101호였죠? 네, 101호였습니다. 101호에서 12시 20분부터 1시 사이에 이제 딱 점심시간 직전에 이제 그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참여 당일 이제 그 뭐 하여튼 풍경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이런 장소였다. 네, 그래서 코엑스 그랜드 볼륨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뒷자리에 이렇게 다 서서 들으시더라고요. 자리가 조금 모자랐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 자리가 좀 있었는데 아마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동하시기는 조금 힘드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경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발표 자료 내용을 잠깐 공개해 드리면 얘가 이제 표지고요. 예, 전체 슬라이드가 한 20몇 장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표지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주제는 경력이 늘수록 CS 이론이 중요해지는 이유. 뭐 제가 CS 이론이야 늘상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하다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경력이 늘수록 더 그걸 절감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부터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세션에 참석을 해 주셨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해 주시느라고 이제 QA 시간을 따로 가졌었는데, 심지어 시간이 좀 오버될 정도로,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좀, 네, 빨리 후다닥 마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뭐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했던 내용은 이제 크게 한 요런 내용들이고요. 예, 이제 그 CS 이론이 이제 경력자들에게 이제 어떤 고민을 안기는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란 무엇이냐, 이제 요 얘기를 다룬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나머지는 이걸 구현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현실의 격차를 인정할 건 인정하되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IT와 관련해서 현재 대략 현재의 시점까지 20대에서부터 제가 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나와서 무슨 공부를 어떤 순서로 했고 언제 실력이 늘었어요,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개발자의 기본기 해가지고 이제 슬라이드가 요게 있었죠. 기본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이 개발자의 기본기라는 게 꼭 어렸을 때부터 갖춰야 되냐, 이거 당연히 아니죠. 개발자가 무슨 뭐 어릴 때부터 미래해야 된다? 무슨 예체능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 시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이라는 걸 할 텐데 이 기본기라는 게 이 취업 전에 갖춰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건 좀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업무를 따라가기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나의 업무라고 하는 것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시기의 이슈는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안 만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이제 적어도 지금 이제 취업 시기를 앞두셨거나 그 지점 그 어느 순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기분기에 해당되는 걸 열심히 그 체계적으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시간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으셔야 하고, 그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개발자의 기본기라고 하면 뭐가 있었냐? 제가 주장한 건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였고, 이게 이제 학습의 순서에 관한 의존성을 지금 약간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 그림 잠깐 보시면은 이 컴퓨터 구조에 이제 숫자 2가 표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2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중요하죠. 예, 이와 더불어서 운영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운영체제와 동급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옛날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의 세계관에서도 그 매트릭스라는 세계의 엄마 아빠쯤 되는 두 존재가, 하나는 그 아키텍트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로 나오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예언가로 나옵니다. 예언가로 나오죠. 예언자로 나오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면, 많이 쌓아두면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죠. 뭐 이제 그 발표 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꺼내봤던 것 같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 구조라는 게 어때요? 이 컴퓨터 구조 공부를 하려면은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모르고 컴퓨터 구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구조에 캐시 메모리 나오죠. 뭐 조금 들어가다 보면 스택 얘기 나오고 선형 자료 구조가 기본적으로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구조 기초 용어를 모르고는 안 될 텐데, 근데 이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자료 구조를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좀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해보려면 이 언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돼. 특히 C 언어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가 운영체제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JVM 같은 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JVM은 이제 구조와 운영체제 다 포함시켜서 이제 그 존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미드레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JVM이라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언어가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런 의존성이 존재한다.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 구조 공부를 해야 되고, 자료 구조 공부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운영체제, 다시 구조, 어머나 무슨 의존 관계가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순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OOP 설계 원칙에서 의존 관계 역전하거나 순환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좋지 못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라는 걸 정말 제대로 갖춰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였었냐면은, 안타깝지만 컴퓨터 구조에서 일단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부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암기를 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자료 구조 공부를 하러 가. 그럼 여기도 또 암기가 일어나겠죠. 여기도 2단계라고 할까요? 2. 또 암기해요. 그런 다음에 3. 이제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4. 이렇게 이제 원위치, 그러니까 회전,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외웠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이해가 생겨요.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거든요. 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존성이 가장 높은 애들이 누구냐? 자, 보시면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가 3개죠. 자료 구조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 구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생각보다 이제 그 순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의존 관계가 제가 보기엔 좀 덜한 것이 요게죠. 이제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진짜 마지막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를 어느 정도 배우시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 구조, 이건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고. 근데 제일 보편적 순서가 그래요. 비전공자분들이 언어 먼저 배우고 자료 구조 배우죠.
그 다음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는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태반인 거고요. 그리고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거였죠. 컴파일러 꼭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걸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진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결코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거 하나 하고 나면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뜨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기본기에 해당되는 게 이러한 의존성이 있고 좋든 싫든 학습이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책이 없다. 열심히 하시는 거 외에. 그리고 뺑뺑이를 도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붙여넣기가 안 됐네. 예, 제가 더 쓸 말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소감이 그래서 어쨌냐. 우선은 정말 이 말씀밖에 못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각오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무슨 연예인 된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래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알아봐 주시고 해주셔서 저한텐 그게 오히려 기분 좋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Q&A를 하다가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경력이 10몇 년 되신 어떤 분께서 성함을 밝힐 수는 없고 비전공 실무자로서 10몇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따로 질문하신 게 그거였어요. 강사님도 비전공자시라면서 그 비전공자로서의 어떤 그 결격에 대한 이제 와서 다시 전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언제쯤 끝났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실무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12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경력이 경력자다 경력자가 아니고 뭡니까? 갑자기 전공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실력적으로 본인이 극복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지만 본인은 그 자신이 비전공자라는 것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 드리기를 그거는 실력적으로는 이미 극복하셨을 건데 스스로의 문제인 것 같으니 인문학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저한테 물으셨던 건 그래서 언제쯤 이런 게 극복이 되셨냐.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15년 정도 했더니 내가 비전공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저는 없어졌던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로서 이 땅의 개발자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인프콘에서 또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께 작은 의견이지만 나눠드리면서 뭐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되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이라고 사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OS가 없잖아요. 자국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나온 노트북은 있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OS는 우리 손으로 만든 걸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들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뭘 개발해 가지고 뭐 한 게 있냐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딴 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도구만이라도 제발 좀 국산 하나는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있으나 마나 무의미한 쓰레기 평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흔한 아이디 하나 정도는 국산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걸 실천에 빨리 옮겨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인프콘 참여해 주시느라 행사 진행해 주시느라 담당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이 자리 빌어서 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